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월 마무리 실무편까지 접어들었습니다. 교재 242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도 세 가지 편,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중개사 법령편, 법령, 그리고 2편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해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편이었고 지금부터 제3편 중개 실무편이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실무편은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가 무슨 뜻일까요? 실무는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공사가 해야 될 실제 업무가 뭘까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겠죠. 이런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 업무가 출발을 하는데 우리 시험기관에서는 실무에서 3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근데 30%면 40문항 중에서 3, 40이 12문제가 들어오는데 대략 한 10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편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과정은 타 과목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실무에서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은 다른 과목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오늘까지 할 겁니다. 상가임대차, 경매,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법률까지 해서 타 과목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무편,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242페이지 실무가 출발을 하면 첫째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이 물건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 물건이 어디 있는 아파트로서 가격은 얼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해야 매수자가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의 조사 확인 과정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중개 대상물에 관련되는 공부와 가능한 확인 사항이 옳게 연결된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1.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고 소재지, 지목, 면적, 지세 때문에 X 표시합니다. 지세는 땅의 기울기를 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은 평평한 게 좋다, 언덕이 많으면 좋다. 평평한 게 좋겠지. 그런 지세는 현장 확인해야 되지 토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자, 2번 지적도 임야도라는 공부를 보고 소재지, 지목 잘 나가다가 또 면적 들어져 X, 면적 때문에 X고 항상 문제를 낼 때 이래 냅니다. 도면에는 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X. 3번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건축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자, 답은 3번 찾으시고 4.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까지는 좋았는데 면적 소유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유자 때문에 또 X. 5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얼구, 등기부 얼구를 보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권리자, 접수일자, 환매권이 나타난다. 환매 때문에 X예요. 환매는 내가 물건을 팔면서 형편이 안 좋으니까 1년 뒤에 되사겠다를 환매라 부르고 환매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갑구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5번도 틀리니까 자, 지금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즉 이 단원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가 지금重복이 되는데 자, 건축물 대장에 뭐가 들어가는 거 다 알기가 안 쉽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1번에 대장에 지세 들어오면 X예요. 2번 도면에는 항상 면적으로 시험을 건다고요. 면적 들어오면 X예요. 4번 토지 이용 계획서에는 소유자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 얼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환매권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를 지금 익히시는 시간입니다. 자, 하단에 2번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2번 보지 말고 30초 동안 틀리는 거 찾습니다. 시작.
자, 2번 3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토지 이용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X예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건폐율, 용적률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시, 군, 조례로 확인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년 내다시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그죠? 여러분이 건축법에 가면 첫 번째 문제가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게 되고 그 공법의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 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법의 1번 문제다 지금 그랬습니다. 나는 막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시험 치는 날 책상에 적어놓고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적발되면 5년간 응시 불가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고. 그 정도로 건폐율, 용적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서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는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고 구리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남에 사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의 시, 군,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용인에서 하남에서 영업을 한다면 하남시청에 전화 딱 하면 이 지역의 건폐율이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정확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죠. 그거를 책상에 적어 놓고 이제 중개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하는 것 건폐율, 용적률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시, 군, 조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틀린 것 3번을 수정하면서 나머지는 다 읽으셨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3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확인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불일치하여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O예요. 자, 현실의 경계라는 건 이런 거죠. 내 땅이 저 논두렁에서 이 논두렁까지가 내 땅이다. 이건 현실 경계예요. 근데 이게 지적도상에도 그렇게 돼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현실과 지적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잖아. 그죠? 중개를 할 때는 뭐가 기준이 된다? 지적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2번 건물의 소재지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달라요. 건축물 대장에는 역삼동 15번지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물이 등기부에는 역삼동 15-1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중개해야 되느냐? 소재지는 뭐가 기준이다?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 대장상의 지목과 지적도상의 지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된다? 당연히 대장이 기준이 되고 4번 소유자의 지분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다르답니다. 그러면 지분은 권리잖아. 그죠? 2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가 다르면 당연히 뭐가 기준이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5번 건축물 대장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서상의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답니다. 뭐가 우선이 될까요? 공법상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개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실무의 A, B, C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 B, C라는 말은 A, B, C를 모르면 영어를 못 배우잖아 지금. 그죠? 실무를 배웠다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현장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4번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4번도 출제된 지문이죠. 물건을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4번 하단의 박스 읽고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빠르게 합니다. 시작. 확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읽고 체크합니다. 틀린 게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갑시다. 기억,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또 들어오잖아 봐요. 대장에 경계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대장이 싹 흘러가면 경계를 틀리게 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X.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맞다. 곧 이어서 분묘기지권을 공부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고
그런 권리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가봐야 알지. 그래서 니은 O. 지적도상의 경계와 또 나오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기준이 아니고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X.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르다면 뭐가 기준이 된다?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A, B, C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5번. 자, 판례들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토지를 중개하면서 하는 판례인데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청량, 일단 청량이 X 딱 해놓고 또는 지적도상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 X예요. 자, 왜 X인가 하면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이게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 X를 했는데 이거를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당한다니까요. 청량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막 이렇게 성실 이런 게 막 따라 들어가면 맞는 것이 보이는데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다. 청량의 X. 니은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 맞다. 동그라미 합니다. 무허가 건물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로 추정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 동그라미. 디귿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의 토지로 등록이 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따른다. 공부상 경계와 면적 중요한 판례죠. O 동그라미. 한 필지 토지가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 기록에만 분필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분할의 효과는 발생할 수는 없다. 맞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건 기억만 수정을 하시고 나머지 공부하는데 지금 분할, 분필 이런 말이 흘러다닙니다. 자, 여러분 지적법에서 배우셨지만 하나의 토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 그죠? 자, 분할은 토지 대장상의 개념이고 분할이 되면 이거를 등기를 한다고 면적이 줄어들었잖아 지금. 그죠? 등기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필 등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땅을 두 개, 세 개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등기를 하면 분필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토지는, 땅은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대장이 기록이 돼야 돼. 대장이 기록이 되고 분필 세금도 매기고 과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보장도 하고 보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반드시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처음 하는 등록을 신규 등록이다. 이러면 그렇게 공부하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분할과 분할은 대장상 개념이고 분필은 등기상 개념인데 판례가 뭐라고 하는가면 분할은 돼 있지 않는 게 분필 등기가 돼 있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분할부터 되고 분필의 등기가 일어난다. 지금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분할, 분필을 계속 들으시면서 뭔지 구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할은 토지 대장상 개념이고 분필은 등기상 개념인데 뭐부터 돼 있어야 된다? 대장에 분할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분필 등기는 효력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판례도 아주 중요하고 이거는 공간정보 지적법에서도 두를 수 있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현장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가볍게 답은 5번이죠. 현장 확인은 반드시 개공사가 행해야 한다. 웃긴다. 그죠? 여러분 현장 확인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겠고 또 중개보조원의 정의 공부했는 거 기억납니까? 중개보조원 어떻게 공부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니까 봐요. 중개보조원도 현장 안내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현장 안내는 개공사만 해야 된다 하면 틀린다고.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틀리는 것 5번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분묘기지권, 이번에 판례도 세게 바뀌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거. 자, 우리 분묘기지권 어떻게 공부했죠? 타인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타인 을이 무단으로 산소를 딱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야 철거해라 이래야 되겠지. 내 땅에 무단으로 썼으니까. 근데 분묘기지권은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 안 해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 이런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관습으로 인정해주는 권리, 중요한 권리죠. 자, 이번에 판례도 크게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수업도 많이 했고, 그런 분묘기지권이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땅을 이용하는 권리다. 이런 말이겠죠. 5. 타인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몇 년이 지났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자, 이런 식으로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설치를 했더라도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고 20년이 지났고 평온하고 공연하다, 서로 간에 분쟁이 없었다면 이제는 철거하지 않는 권리가 성립한다. 그런 거예요. 3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 X예요. 약정이 있더라도 한 것 때문에 X예요. 자,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이런 권리는 얼마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니까 계속 관리하고 봉사하는 한 영원히 인정해 주지, 약정이 있더라도 때문에 약정 없습니다. 영원히 인정해 준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체크하시고, 4.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또는 단분의 형태로 다시 설치되는 것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5. 여러분하고 뭐라고 공부했는가 하면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지금 이 권리만 해도 큰데 여기다가 마누라가 죽었다고 마누라도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5번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은 줄 것입니다.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거기 줄 거놓고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부터는 지료를 지급한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틀린 게 2개예요. 몇 번, 3번, 5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특히 5번은 이번 5월달부터 바뀐 판례라고 많이 전달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합의체 판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에 판사가 9명인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9명 전원의 합의체 판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 대법원 판례는 국가의 기준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전에 이랬어요. 20년이 넘었더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료도 낼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판례였다면 올해 5월부터는 이제는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판례를 공부하고 계시고 또 알고 있지만 일반 사회는 여러분만큼 빠르게 공부하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내년, 후년 되면 굉장히 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내 땅이 있어요. 시골에. 근데 분묘가 있는데 이게 타인의 분묘인데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못 하죠. 그럼 내가 이 땅을 팔려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집을 짓지도 못해. 뭐 길을 뭐 만들 수도 없어. 땅에 대한 이용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부터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사용료는 내시오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묘 주인이 그래 사용료 낼게요. 그동안 잘 써봤는데 하고 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50년 동안 안 낸 사람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낼 일이 잘 없죠. 못 내겠다. 그래 되면 뭐 한다? 소송한다. 이제 이야기가 그래 시작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묘주인은 막 사용 내니 막 우리 쪽으로 다시 가져가겠다. 정리해 주겠지. 그러면 여러분의 이 땅의 가치가 달라지잖아. 그죠? 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흔들흔들합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죠? 박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딸만 놓다가 아들을 놓으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하고 이야기는 안 맞지만 그 박씨가
출생신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귀한 아들이 났으니까 출생신고할 때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 그죠? 이름을 뭐라고 적는가 하면 박차고 나온 놈이 세상에서 최고, 이름을 이렇게 지가 내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몇 글자다? 11글자, 11글자.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러 가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전입신고하기는 좀 무리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그래 판단할 기준이 있다 없다? 없지. 이러면 자기가 취소하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주겠다. 그래서 대법원에 의뢰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연락 오기를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한가 하면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다가오면 전산 처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름이 3글자고 누구는 2글자고 누구는 11글자고 이러면 관리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은 5글자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박차고 나온 놈이 세고 세상에서 최고 그 이름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라든지 여러분들 수능시험 같은 데 보면 사람 이름 적는 난이 있죠, 그죠? 칸이 5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대법원 판단이고, 그를 대법원 판례라고 한다고, 그죠? 우리 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박차고 나온 놈은 재미로 하는 소리고, 지금 보다시피 치료 취득으로서 이제는 치료를 지급할 수 있다까지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단원이었습니다. 자, 분묘기준권에 대해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번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는데, 자,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하나 찾습니다. 시작.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될 겁니다. 자, 2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틀리는 건 몇 번? 5번. 장래의 묘. 그를 뭐라 부른다? 가면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리는데, 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3가지 너무 잘 나옵니다. 가묘 안 된다 그랬죠? 2번으로 올라가서 평장, 동그라미, 암장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분묘기지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3번 내려갑시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한다. X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권리가 아니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점유의 의사를 인정해 주지 소유의 의사가 아니죠. X. 니은 타인의 토지에 거의 성락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지금 계속하고 있었지만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20년이 지나야 돼. 공면하고 평온해야 되죠. X. D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당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분묘 이장 등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분묘의 설치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오, 그것도 중요하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기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관련되는 묘겠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 자기들 땅에 자기 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양도합니다.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토지는 소유자가 바뀌면서 묘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또 소유자가 달라지잖아. 이러면 분묘기지권은 뭐한다? 성립한다니까요. 철거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땅을 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철거하겠다는 특약을 해야만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8월 달까지는 철거하겠소 하고 계약을 해야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특약을 안 하면 철거 안 해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가 성립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 많이 했고, 리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예요. 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묘 주변에 비석도 있고 상석도 있고 석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분묘에 해당하는 권리는 아니다. 주위의 공지를 포함합니다. 자, 4번 판례도 또 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틀리는 것 하나 찾아봅니다.
해답 딱 가리시고 시작합니다. 시작. 자, 4번 문제는 틀리는 걸 하나 찾으세요. 그러면 4개는 맞겠죠? 하나가 틀리는데 그 틀리는 4번이 굉장히 시험에 중요합니다. 4번 틀렸죠?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이 되면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에 동그라미 하시고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영고자가 아니고 종손이 주장합니다. 이런 야산에 그죠? 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다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들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권리는 누가 주장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종손에 동그라미 했다시피 종손이 주장을 하고 종손이 만약에 없다면 그 묘지의 영고자가 주장합니다. 그럼 이 묘지의 영고자는 뭐 형님이나 아들, 딸 등이 있겠지, 그죠? 이런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누가 주장하는 권리다? 종손부터 동그라미 딱 찍으셔야 돼. 근데 종손이 만약에 없다면 영고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 순서를 익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데 특히 5번 판례도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포기의 의사만 있어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개념.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것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5번 장사에 관한 법률로 접어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죠. 항상 분묘기지권을 공부하면 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철거도 안 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보호해주는 권리니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 이렇게 무효지를 철거하기가 어려워짐으로써 이제는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뭐가 만들어져 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말로 초상치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은 이제 묘지를 작게 만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장사에 관한 법이 출발을 합니다. 자, 5번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 또는 매장을 한 자는 30일 내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억해요. 묘지를 설치하면 30일 내로 신고사항입니다. 2번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3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때문에 X예요. 허가 받아야 한다로 고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말고 묘지를 한 개 만들 때는 신고하지만 여러 개는 이제는 허가 받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묘지라는 말이 흘러가는데 묘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봉분이 있는 거를 묘지라고 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자연장지라는 게 있다니까요. 자연장지는 봉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초목장 잔디밭에 뿌린다, 수목장 나무 밑에 뿌린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자연장지와 묘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개인 묘지는 한 개 묘지를 할 때는 30일 내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지금 이래 들어왔잖아. 그죠? 그럼 개인보다 좀 더 큰 걸 뭐라 그럴까요? 가족 묘지겠지. 가족 묘지는 30일이 아니고 30제곱미터까지만 만들고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가족 묘지는요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 면적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가족보다 좀 더 큰 것을 문중이라고 합니다. 문중, 종중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1000제곱미터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데, 자, 보다시피 한 개를 만들 때는 신고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가족 문중 종중은 이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뭐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자연장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도 면적은 30제곱미터고 신고하면 돼. 가족 자연장지도 100제곱미터 면적이 똑같죠. 그리고 신고합니다. 왜 그러면 자연장지는 이 봉우리가 없는 거니까 좀 넓게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죠? 이 잔디밭에 뿌리는 거니까. 문중은 얼마다? 2000제곱미터예요. 이제 구분해야 되지. 문중 묘지는 1000, 문중 자연장지는 2000이니까 면적을 좀 더 넓게 주더라도 크게 불편한 거 없다. 그죠? 근데 이것도 신고한다고. 그러면 아까는 1000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2000이라고 그랬다가 막 묘지와 장지를 구분 못하니까 정신을 왔다 갔다 허가 받으라고 그랬다가 신고한다가 맞단단단다 막 이러고 정신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연장지는 쫙 보면 전부 다 뭐한다? 신고사항이에요. 이거 봉분이 없으니까. 근데 자연장지도 법인이 만들 수 있는데 법인은 일반 법인이 있고 종교단체가 있어요. 이거 면적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법인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자연장지는 개인, 가족, 문중까지는 전부 신고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 1000제곱이 차이가 나죠. 1000하고, 그죠? 묘지와 자연장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거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8번에 2번.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는 30일 내로 뭐한다? 허가사항이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공부합시다. 3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이제는 앞으로 30년만 둘 수 있다. 근데 섭섭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연장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갑니다. 4번 공설묘지 가족묘지라 그랬어요. 종중, 문중 묘지는 법인 묘지 안에 시설물은 면적은 10제곱을 하고 합장은 15제곱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자기 땅에 개인 묘를 쓸 때는 30제곱미터 10평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족 묘지는 10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개인 묘지가 30이니까 가족이 3개밖에 못 들어가나 이런 말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가족 종중 문중 묘지일 때는 하나의 묘지는 10제곱을 한다고. 3평, 그죠? 합장할 때는 15제곱 5평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청구 공원묘지, 모란 백합 공원묘지 혹시 이런 데 가보셨나요?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 전부 몇 평이다? 10제곱 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성납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보존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당연하지, 그죠? 다른 사람 토지에 성납 없이 설치는 인정 못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지났다면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이 주장되는 거예요. 자, 이제 6번 문제. 지금 칠판에도 다 적었으니까 여러분이 소화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6번 해답 딱 가리시고 옳은 것을 하나 찾습니다. 틀리는 것 4군데 표시도 합니다. 시작. 자, 6번 가장 기본 문제. 옳은 것은 몇 번? 4비 5번이죠. 소유자의 성납 없이 거의 분묘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개장을 하려면, 개장이라는 게 뚜껑을 연다 이런 뜻이죠. 왜 열까요? 왜 열까요? 개발하려고. 뭐 도로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그죠?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개장을 하고자 할 때는 석 달 전에 통보해주라. 그런 게 하나 정리합니다. 자, 옳은 게 5번이라면 1번 어디가 틀렸죠?
가족 묘지 안의 분묘 한 개와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이면 얼마? 15제곱까지 가능하다. 이래서 X. 2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얼마 안에 철거해야 된다? 1년 안에 철거합니다. X. 3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 장지입니다. 이번에는 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X. 뭐라고 적었습니까? 신고사항이었죠. 4.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성능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차주 X 놓고 차주가 뭐죠? 빌린 사람의 권리 X잖아요. 봐요. 분묘 기지권은 이 땅을 빌린 사람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죠? 일정한 기준이 맞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차주 빌린 사람의 권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예요. 7번 내려갑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기어 개인 묘지는 면적이 3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OX. O 개인 묘지죠. O 가족 자연 장지라 그랬습니다. 면적은 얼마? 100제곱 미만이 한다. O 가족 묘지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얼마? 100제곱 이하여야 한다. O 똑같잖아. 면적이 지금 그죠? 화장이나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 이를 관할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화장 개장하고자 할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틀리는 것 4번. 자 5번 5번에는 미음 남편의 분묘 교육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다면 추가 설치 후 30일 내로 해당 묘지를 시장하는 선생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인 묘지 설치할 때는 뭐다? 신고사항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4개. 틀린 것 리얼 정리했습니다. 자 8번 문제가 장사에 관한 법률의 마무리입니다. 해답 다 가리시고 옳은 것 틀리는 것 하나 찾으세요. 4개가 맞겠죠? 자 틀리는 것 찾습니다. 시작. 자, 틀리는 거 3번 갑니다.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요? 30년으로 하고 1년 내로 철거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30일 내로 할 때 한 번은 연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수업했죠. 자, 나머지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1번은 상식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시설,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뭐라 그런다? 국립묘지에는 적용하지가 않는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하라는 게 이 법인데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들이 있는 걸 일전이 30년 지나면 철거하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법은 국립묘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9번 내려갑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세요. 지금 다 했던 겁니다. 틀리는 것 4번 문중 종중 묘지는 얼마로 갑니까? 1000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있죠. 문중 종중 묘지는 1000제곱. 4번 체크하시고 나머지 맞는 건 1로 놓습니다.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이거 용어의 정의니까 참고 문제입니다. 참고용인데 틀리는 것 3번. 개인 자연 장지를 자연 장지라 그랬어요.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면적은 30제곱이어야 한다. X. 자, 개인 자연 장지는 30제곱은 맞는데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죠? 내가 내일 모레 죽을게 이렇게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연 장지를 조성하고 3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는 참고로 읽으시고 11번도 중요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 자, 1, 2, 3, 4 지금 다 정리가 됐고 틀리는 것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할 때 밑에 시행에다 줄 거 놓고 밑에다가 2001년 1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시행되는데 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20년이 지났더라도 평온 공연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없다. 그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정리합니다. 12번 이제 총괄 문제입니다.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합니다. 틀리는 것은 30회 출제 문제. 자, 1번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 X 찾아내겠습니까? 2001년도부터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X. 또 나오죠. 암장이 되어 암장의 동그라미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3개. 암장, 그 다음에 평장, 가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O. 지금 3번 들어오죠.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묘소. 장례의 묘소를 뭐라 그런다? 가면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동그라미. 자, 4번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X. 또 한 개 더 들어오죠. 이제는 시효 취득은 지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이 1번, 4번 두 개로 처리하고 자, 5번은 맞겠지.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13번 내려옵니다. X 대지에 Y 건물이 있고, 자,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토지는 X인데, 토지에 Y 건물이 있고, Y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개공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건물만 사겠대요. 그래서 매매를 하겠대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문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이 Y 건물에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간섭상 법정지상권은 인정한다. O. 동그라미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한다. O. 동그라미. 니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이 Y 건물을 정축하더라도 그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해준다. O. 동그라미. 디귿 Y 건물의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 X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X예요. 당연히 임차권을 설정하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니다. X. 리얼 대지 소유자와 땅 소유자죠.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X. 법정지상권이니까 도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틀린 거 두 개는 왜 틀렸다를 정리했습니다. 자, 14번이 지금 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의 총괄 문제인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가 하나 있죠. 14번.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이라는 법률 관계를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답이 1번이에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거기부터 줄을 딱 끊고, 건물이 없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대지에, 이 말이에요. 시험을 그래 놓을 수도 있어.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X.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 건물 없는 토지, 나대지에 딱 들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괄호 열고 한마디 더 적습니다.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까지가 알아야 될 판례예요. 만약에 그게 주택이라면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1번을 법정지상권은 가장 중요한 걸로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2, 3, 4, 5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공법상 이용 제한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공법사항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